를 판단한다는 소리다.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가? 투자 가치가 있단 말은 투자한다면 저 부동산으로부터 수입이 발생할 건데, 그런데 아직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있을 것이고, 투자한다면 내 돈 나가는 것일 것이다. 그게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예상되는 현금 지출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지출이 더 크답니다. 그럼 지출이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투자 분석한다 말은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건데, 이 예상되는 현금 수입, 현금 지출,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상되는 현금 수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수지. 그럼 예상되는 현금 수지는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이라. 지출을 줄여서 현금 수지라고 한다. 현금 수지를 현금 흐름 이렇게 합니다. 수지는 한자 말이고 흐름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 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투자 분석한다 말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리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어느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는가? 예상되는 현금 수입하고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비교해서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더 크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걸 투자 분석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 투자 분석한다 말은 결국은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따져보는 건데, 이걸 줄여서 현금 수지,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분석, 그러면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 현금 수지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수지를 분석할 건데, 부동산 투자의 현금 수지는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거 볼 겁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라면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의 현금 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네 번째가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의 측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수지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를 이제 보겠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현금 수지의 측정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투자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따져본다. 그게 현금 흐름,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그런데 투자라면 3단계가 있었어요. 취득하는 단계가 있고 운영하는 단계가 있고 처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타임 스케줄로 가면 이거 취득이에요. 취득하는 시점에서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이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10억?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여기 취득 시점에서는 현금 10억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금 지출 얼마? 10억이 이렇게 나가죠. 투자 이론에서 요 마이너스 그러면 돈이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나갔습니다. 근데 투자라면 이걸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3년을 보유한다. 이게 3년. 1년, 2년, 3년 보유합니다. 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죠. 운영한다 말은 임대 영업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1년 동안 임대 영업하고 2년 동안 임대 영업하고 3년 동안 임대 영업하고 3년 후에 이렇게 처분하겠죠. 처분. 이 과정, 취득, 운영, 처분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익과 지출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한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운영한다. 그럼 임대 영업을 한다는 소리죠. 그럼 영업할 때 이 부동산으로부터 영업을 할 때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 그걸 영업, 현금, 수지 이렇게 불러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영업, 현금, 수지인데 현금이란 말은 주로 생략합니다. 그래서 영업수지. 그럼 영업수지라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임대 영업을 통해서 수익과 지출이 발생한다는 소리야. 이 영업 현금 수지를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내가 3년 동안 보유한다. 그럼 3년 동안 보유한다면 이 영업 수지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오겠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5년 보유한다? 그럼 영업 수지는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보유합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3년 후에 판대요. 자, 요 취득할 때는 10억이 취득했습니다. 그럼 3년 후에 15억에 팔 수가 있겠죠. 15억에. 그럼 5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팔 때 처분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겠죠. 그것을 처분수지, 매각수지 그래요. 그럼 처분수지, 매각수지인데 역시 이 처분과 수지 사이에 현금을 생략합니다.
처분 현금 수지, 매각 현금 수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금은 주로 생략하죠. 그럼 처분 수지는 처분할 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처분할 때 들어오는 돈은 여기 10억에 사서 15억에 판다면 15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나가는 돈, 처분할 때 나가는 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 같은 게 있겠네요.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 이걸 팔기 위해서 신문 가공을 했습니다. 그럼 광고 선전비 같은 게 지출이죠. 그러니까 처분 수지는 이 부동산 처분한다고 할 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러니까 처분 수지, 이게 시세 차익인데 처분 수지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본이득이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지는 보유기간 동안의 운영을 통해서 영업현금 수지, 그게 소득이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분 시 매각 수지, 처분 현금은 그게 자본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게 들어오는 개념이다. 그럼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합쳐서 12억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갈 걸 예상되는 금액은 10억이고 지출은 10억이고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은 12억이다. 그러면 현금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현금 지출보다 더 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걸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고 그래요. 요 4번 현금 수지 측정,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곧잘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의 현금 수지는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영업수지, 즉 소득이득이 있고, 처분 시, 매각 시 처분 현금 수지,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이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은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요 4가지 사항을 배웠는데 요 4번 지문이 시험에 나오고 1번, 2번, 요 1번, 2번은 그냥 개념 배운 것은 1번, 2번은 요 3번까지는 거의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4번은 매우 중요한 말이니까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요 취득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 처분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고 영업을 통해서 소득이득, 처분을 통해서 자본이득이 나타난다는 거 매우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최근에 어떻게 출제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자, 요 기출 지문 볼까요? 기출 지문 1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수입은 이런 소리잖아요. 보유 시 대상 부동산 운영으로, 이 운영이 영업이죠. 영업 현금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 매각 시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네요. 30회 때.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 대가는 운영을 통한 영업수지, 즉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지문은 똑같은 지문을 약간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약간 바꿔서 한 5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자, 이제요. 자, 부동산 투자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의 요 장점, 단점이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 6번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요 지렛대 효과가 있네요. 지렛대 효과는 나중에 이제 1월달 과정에서 배울 건데,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변동하는 것, 이걸 지렛대 효과를 하고, 부동산 투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게 있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영업을 통해서 소득이득, 그다음에 시세차익,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지문 주는 거예요. 지문.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옳은 말이죠.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있다. 지렛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인플레이션 헤지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헤지를 설명할 거고,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단점은 요거 낮은 환금성, 이게 주로 나온 거죠. 그럼 낮은 환금성이란 말은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현금화기가 곤란하다는 소리예요. 현금화기가. 요 환금성은 현금화 가능성이죠. 현금화 가능성.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요. 현금화 가능성이 낮은 거죠. 팔라고 내놓으면 잘 안 팔리죠. 그게 환금성이 낮다, 낮은 환금성이 그래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환금성이 낮다. 주식, 채권에 비해서 부동산을 팔라고 내면 잘 안 팔린다는 소리죠. 이게 환금성이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은 환금성인데 현금화 가능성이 낮은데 이게 유동성이 낮다고 그래요. 유동성. 유동성도 현금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